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고 계시죠? 자, 많은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퀸을 처음 들었던 것은 1980년에서 81년 넘어갈 때입니다. 그 당시에 비틀즈에 빠져있던 저에게 퀸은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소리, 하지만 웅장하고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화음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요, 커다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다니 정말로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요, 퀸의 전체 가사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들의 어감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헤미안 랩소디의 완결편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보랩이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자, 보랩에 대해서 던져야 할 10가지 중요한 질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Here we go. Question number 1. 프레디는 왜 살인자를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공을 들여서 웅장한 곡을 완성했을까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전체 내용은 생의 마지막을 앞둔 살인자의 후회와 고뇌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프레디는 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웅장한 곡을 만들었을까요? 자, 살인을 저지르지 말자는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교훈을 굳이 다시 프레디가 강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퀸의 모든 멤버가 들인 공에 비춰볼 때는 그 공이 너무 큽니다. 자, 그래서 분명 이 노래에는 표면적인 뜻 말고도 더 숨어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ber 2.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는 왜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첫 부분은요, Is this the real life? 이게 진짜 현실일까? 아니면 Is this just fantasy? 그냥 환상일까? 라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일까요? 자, 보통 구성이 탄탄한 소설이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첫 부분에서 엄청난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을 천재성 가득한 프레디도 똑같이 쓴 것이죠. 노래를 듣는 이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현실과 환상이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인지 그렇게 궁금하게 말이죠. 동시에 산사태에 갇혀 있다. Caught in a landslide.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다. No escape from reality. 즉, 탈출구도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 긴장감을 극적으로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프레디는 질문 2개라는 티저로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죠. Question number 3. 프레디는 노래 가사에서 왜 자꾸 바람이 분다고 했을까요? 당신의 눈을 뜨세요. Open your eyes.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영어에서 Open your eyes 라고 하면 한국어에 새롭게 눈을 뜨다, 즉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 라는 뜻인데요. 자, 프레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편견이든 버리고 새롭게 눈을 뜨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 꿀팁.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책 덕분에 나는 정말 생각이 확 바뀌었어. 그 책 덕분에 나는 새롭게 눈을 떴어.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 5초 드립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자, 금방 나왔던 open 쓰시면 돼요. 오케이, the book opened my eyes. 다시 한번, the book opened my eyes. The book opened my eye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참 쉽죠, 그죠? 네, 여러분, 이근철의 직업병이니까 중간중간 꿀팁 한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프레디는 본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나는 불쌍한 아이예요. I'm just a poor boy. 하지만 동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죠. I need no sympathy. 자, 여기서 드디어 프레디가 처음으로 전체 노래를 관통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연민을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강인해지겠다는 마음이 교차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비되는 갈등 구조는요, 보헤미안 랩소디 전체에 등장합니다. 탄생과 죽음, 선과 악, 죄에 대한 벌과 용서, 결심과 후회, 두려움과 강인함, 그리고 기존 체제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 마지막으로 증오와 사랑까지 가사의 곳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쉽게 왔다 쉽게 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에서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기분이 좋을 때와 처질 때라는 의미로 little high, little low처럼 대비를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린 결론을 미리 후궁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알려줍니다. 어떤 방식이든 혹은 어쨌든 바람은 부는 법이다 라고 해서요. Any way the wind blows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봐 한 번 더 강조하죠. It doesn't really matter to me. 자, 이때 matter는 문제가 되다는 뜻이고요.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doesn't matter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즉 어떤 문제에 달관을 하게 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유심론의 철학적 메시지로 이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노래의 여러 곳에 보이다가 마지막에 쿵 하고 노래가 끝날 때 나오는 징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반복되죠. 자, 이 프레디는 반복 학습의 효과와 한국의 시에 들어있는 맨 앞과 뒤를 말미를 연관시키는 수미상관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Question number 4. 살인자는 왜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을까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 제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Mama, I just killed a man. 가사에는 I는 들리지 않습니다.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누고요. Put a gun against his head. 방아쇠를 당겼어요. 당겼다는 얘기니까 pulled my trigger. 그리고 이제 그는 죽었죠. Now he's dead. 자, 사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여 실수로 살인이 발생했다면 보통은요, 살인 현장에서 무조건 멀리 달아나거나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노래에서는 이렇게 살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했을까요? 그것도 본인의 엄마에게 말이죠. 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프레디 본인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닐까요? 즉, 오랜 고민과 반복된 번민 끝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은 혹시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다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요, 보통 pull the trigger 라는 식으로 the, the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일부러 내가 그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뜻으로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에는 pulled my trigger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인의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본인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본인에게 중요한 엄마 혹은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같은 이름의 프레디의 여자친구 메리 어스틴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때의 중요한 결정이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가 방아쇠를 당겼던 그런 대상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악마 같은 존재일 수도 또 본인의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지향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존의 모순이 가득한 사회 체제나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시, 소설, 영화, 음악 등등 그 어떤 분야이든 커다란 울림이 남는 멋진 작품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개인마다 다른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개 은유법, 메타포라고 하죠. 이 메타포라는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분명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런 은유법이 가득한 멋진 작품임에 틀림없고요. Question number 5. 살인자는 왜 본인의 생명과 삶을 그냥 던져버렸을까요? 자, 가사를 보면은요. 엄마, 삶이 방금 시작되었어요. Mama, life had just begun.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멀리 던져버렸죠.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프레디는 왜 방금 시작되었던 삶을 던져버렸을까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사의 바로 앞부분에 바로 악마 같은 인간이나 사회의 편견 혹은 본인 내면의 정체성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엄마를 울게 할 어떤 의도는 없다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Mama didn't mean to make you cry. 물론 I가 생략된 거죠.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그리고 동시에 그 행동이나 결심이 우발적이지 않고 오랫동안의 생각에 걸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엄마, 내가 내일 이번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If I'm not back again, 이번에는 this time, 내일이 tomorrow. 자, 이렇게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인 again 이란 단어가 들리고요. 그렇죠?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그리고 this time, 이번에는 이란 뜻의 this time을 쓴 것이죠. 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에 대한 대답을 프레디는 이미 맨 처음에 해놓았습니다. 나한테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It doesn't really matter to me 라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엄마 혹은 모든 이에게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as if가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요. Nothing, 그 어떤 것도 really matters.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가라. carry on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Question number 6.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피부가 하얀 백인으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너무 늦었어요. 나의 시간이 마침내 왔거든요.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My time has come. 나의 시간이 왔다. 자, 이것은 본인의 결정이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왔다는 뜻이죠. 즉, 시저, 케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넜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몸에는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사가 sends shivers, shivers는 떨림을 얘기하고요. down my spine, spine은 척추입니다. backbone이죠. 그래서 내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흐릅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 척추를 타고 떨림이 전해진다는 이 표현 send shivers down 혹은 up을 쓰셔도 됩니다. send shivers up my spine 하면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겁이 나서 떨린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흥분과 기대감의 전율이 느껴진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 몸이 항상 아프다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Body's aching all the time. 자, 이것은 물론 몸에 물리적인 고통이 느껴진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커다란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감내해야 하는 편견이나 고통을 뜻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에게 작별을 고하죠. Goodbye, everybody 하면서요, 그죠? 가야만 한다고요. I've got to go. 잠깐, 여기서 영어 꿀팁. 자, 우리가 보통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요,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요, 외우기 쉬운 단어 must, M-U-S-T를 바로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사실 must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굉장히 명령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말할 때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 없이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must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should는 어떨까요? S-H-O-U-L-D 발음은 L이 묵음이라서 should처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해야 한다는 뜻이
가장 약한 권유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디는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상황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have to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의 구어체 표현이 I have got to처럼 have got to고요. 그게 구어체에서 더 줄어들면 G-O-T-T-A, gotta. 근데 이 발음이 이렇게 안 들리거든요. gotta. 그래서 노래에서도 gotta 들립니다.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요. 자, 저기 gotta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똑똑한 프레디 전체 내용의 상황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바로 have got to, gotta를 사용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have to가 왜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가야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I have to go 할 때 to go, 가야 하는 것, to는 것이란 뜻입니다. 가야 하는 그 동작의 어떤 상황을 have,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황의 불가피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사로 돌아올까요? 모두를 뒤로 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앞에 나왔던 꿀팁의 표현이죠. Gotta leave you all behind. 그리고요,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주해야만 한다는 뜻의 gotta에 계속 연결되는 거죠. Gotta face the truth. face는 얼굴이란 뜻이지만 동사로는 얼굴을 들이대다. 그래서 직면하다, 대면하다란 뜻입니다. 결국은 어떤 진실을 대면한다는 뜻일까요? 자, 이 부분을요, 그냥 조금 있으면 교수형을 당할 살인자의 독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을 알던 모든 이들에게 이제 그쵸? goodbye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진실과 마주하는 프레디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는요. 엄마, 저 죽기 싫어요. 마마, 그 다음에 I don't wanna die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기도 해요. 해서 I sometimes wish, 내가 뭐라고 바라요? I had never been born. 태어난 적이 없었더라면, 그때 I apostrophe D는 I'라고 발음하는데 걔는 I had의 줄임말입니다. at all 하는 것은 전혀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정말로란 얘기죠. 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왜 프레디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뻔한 내용에 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웅장한 곡을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녹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1970년대 당시 오페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180번이나 되는 그러한 녹음을 하면서 소리를 겹겹이 쌓았죠. 자, 이때 바로 앞에 진실과 대면한다라는 영어 표현 face the truth에 바로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요. 자, 영어에서도요. face the truth의 느낌은요. 내가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어딘가에 있고 그것을 이제부터 똑바로 바라보겠다는 것이 바로 face the truth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프레디가 계속 부인하고 싶었고 또 고민해 왔지만 결국 대면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 아니 쉬운 단어로 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은 불편해집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사실 저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도움이 없다면 인류의 대를 끊기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정리를 내려서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음악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프레디 머큐리와 같은 멋진 인물을 이 단어에 연결하는 것에 거부감이 생기고 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피부가 하얀 흑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얼굴의 생김새를 비롯해서 신체의 모든 것이 다 아프리카 흑인처럼 보이는데 피부만 알비노 현상인 백색증으로 하얗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자,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이 멍에는요,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가정을 하나 더 해볼까요? 20년 후에 두뇌를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기계로 대체되었다면 나는 인간일까요? 또 내가 어느 날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합성 두뇌를 이식받았다면 나는 인간일까요? 또 나는 누구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범주에서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성향을 특별하게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따름이죠. 물론 본인의 행복 추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의 완결은 2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Okay, keep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Thanks a lot. Bye.